요가 매트와 폼롤러는 그저 방석과 베개로 쓰고 계시네요. 아이고 귀찮아. 수시로 화장실을 찾는 귀하신 몸. 잦은 화장실 출입 때문에 야외 활동이 조금 불편하다는데요. 출판업에 몸담았던 독서광이지만 지금은 10분 이상 책을 보는 것이 힘들다는 귀하신 몸. 서울 마포에서는 박상률이라고 합니다. 64세 된 혈압입니다. 몸이 많이 이렇게 괴로운데요. 눈이 많이 좀 침침하고 이렇게 콕콕 쏘기도 하고 소변을 아주 자주 갑니다. 잠도 잘 못 자죠. 자꾸 깨고. 대사증후군은 다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협심증, 녹내장, 또 전립선, 우울증, 불면증 이렇게. 인지도가 자꾸 떨어져요. 길을 가다가도 내가 여기 있지. 전철 잘못하는 거는 그다음에 두고 내리는 거는 그래서 가까운 신경과를 갔죠. 결과는 경도 지장되다. 이렇게 이제 몸에다 묶으면 어디 가도 안 떨어지고요. 핸드폰 주시면 사려겠습니다. 이런 것도 써서 몇 번 돌려받고 그랬어요. 안경도 이렇게 매면 이렇게 뒤로 탁 붙여치면 뭐죠? 끈, 둘, 셋. 이렇게 제 몸을 3번이나 묶고 다니는 수밖에 없는 게 자주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요. 당뇨 진단을 받은 지도 벌써 15년째. 250세. 아파요. 약과 인슐린까지 처방받았습니다. 혈압, 고지혈, 당뇨, 항고제, 정장제, 수면장애약, 우울증약을 아침 저녁. 이거 6, 이거 8, 16, 17, 18, 19, 20, 21.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저 구석에 있어서 많이 먹죠? 아이고,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복합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질환이 동시에 이제 발생을 하거나 하나의 질환을 갖고 있는 상태에 비해서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양한 과들과 함께 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아들이 독립한 후 식사는 어떨까요? 오늘 계란 좀 부쳤어요. 차게 식은 반찬 몇 가지로 끼니를 때우시네요. 정말 봐봐요. 물만 말아 먹을 때도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혼밥 먹는 게 좀 처량하기도 하고. 어머니 재작년 돌아가시고는 완전히 지금 이렇게 혼밥을 먹게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과가 혼자입니다. 설거지가 제일 귀찮아요. 몇 개 안 돼도. 다 많이 정리하고요. 남겨두고 싶은 사진들을 남아놨는데 애들 엄마. 애기 이제 100일 됐을 때, 4살 때. 유방암. 큰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작은 애가 유치원. 검사하고 바로 그냥 말기다 그러면서 그냥 암이 좀 귀할 때라든지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받고 갔어요. 더 바빠진 거예요. 더 바빠진 거예요. 일찍 퇴근해야 되고 막 학부모 소집 있다, 녹색 어머니 회 있다, 그때는 다 그런 거 시켰거든요. 이거 어머니 돌아가시기에 1년 전인가 그랬어요. 아직도 실감은 안 나요. 저기서 그냥 상률아 그러고 부를 것 같아요. 아내가 떠난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상율님. 참 미인이셨죠. 그래서 아버님이 그냥 첫눈에 반해갖고 군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 아주 아버지 때문에 무서워서 이 훈장 보세요 이거. 교통사고로 70 안 되고 69세 때 그냥 9시 뉴스에 나와서 알았어요. 그래도 신원이 파악이 안 돼갖고 많은 이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집사람
죽고 이제 어머니하고 합쳐서 애들 봐주셨죠. 그래서 어머니하고는 평생 같이 살았거든요. 한시도 떨어져 보지 않고 뭘 할 거리가 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진지 준비하고 병원 모시고 가고 늘 그런 어머니로만 일이 있으니까 나는 없고 이제 다 직장, 가정, 아이들, 어머니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아이들도 자라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저만 덩그러니 갑자기 남으니까 막 달려오던 사람이 딱 섰을 때 같은 느낌, 번아웃 된 것 같은. 네. 반복된 상실감, 상윤님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사별을 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든지 이러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노쇠를 가속화시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기능 이상을 유발을 하고 그 신체적 이상이 다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은 생겨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점점 이렇게 좀 동굴 속에 숨어 있면서 좀 자꾸 축소되는 것 같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게 조금. 그래서 정리를 그렇게 잠 안 올 때 다 정리해서 앨범, 책, 옷 더 할 게 없어서 이제 이렇게 더 할 게 없어 이제. 상윤님의 가장 큰 걱정은 따로 있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경제적인 거. 일을 해보려고 좀 알아봤는데요. 안 돼요. 그 다 3시간짜리도 다 서서 하거나 눈 때문에 이제 운전은 못 하겠더라고요. 친구들도 산악회 있고 이제 여행으로 다니는 모임이 있는데요. 못 가요. 기저귀 차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한 3-4시간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는 그 조건이 되면 더 바랄 나이가 없겠습니다. 우리의 의료는 매우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업화돼 있고 질환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장기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거든요. 노인은 그런 치료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진료하는 거지 질환이나 장기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질환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 직종에 있는 분들이 함께 개입을 해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는 치료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노인입니다. 노년내과 진료 전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먼저 혈액 검사와 방사선을 이용한 골밀도 검사, 근력, 근지구력 테스트도 필요합니다. 근육의 양과 질 모두를 측정해야 근감소증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세게 쳐야 됩니다. 있는 힘껏 위로. 운동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폐기능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요. 개인의 능력치에 맞게 운동을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인 포괄 평가도 받아야 하는데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93. 네, 거기서 또 7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머리가 하얘지는데. 어려우세요? 인지기능 검사에서 애를 먹고 있는 상윤님. 끝내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박상률님, 제일 힘든 게 어떤 건가요? 피로감입니다. 피로한 거요.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판단력 같은 것들도 본인이 느끼실 때 좀 떨어지는 걸 예. 느끼세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언제부터인가요? 그것도 그 2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아, 교수님의 손동작을 바로 따라하지 못하시네요. 뭐가 다를까요? 아, 이렇게. 네. 인지검사 결과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울감 및 무기력이 되게 심한 편이세요. 그게 그냥 무기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지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상황인지라 활동을 안 하시잖아요. 활동량이 주니까 힘이 더 빠지고 사회적인 위축이 생기면서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게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노쇠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약 드시는 게 거의 20개가 넘거든요. 22가지. 네, 약이 갖고 있는 상호작용이라는 게 저희가 예측 못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줄여볼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같이 좀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은 질환이 많다 보니까 그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약제 사용도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개 이상을 6개월간 복용했을 때 다약제 복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나 약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했던 병들이 생길 수 있어요. 최대한 필요한 약제만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약제를 복용하는 기간도 어떻게든 줄여갈 수 있으면 줄여가야 됩니다. 사실 박상률님은 나이로 친다 그러면 아직 노인이 아니신데 이 질환들 및 여러 가지 상태에 의해서 노쇠가 이미 온 거예요.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생각보다 근육량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육이라는 게 많아봐야 근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질적인 부분을 높이기 위한 그런 운동이나 활동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요. 박상률님 연세 나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5%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8.8이니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일단 걱정이 좀 되는 거고요.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게 있는 거죠. 이 질환이 환자분의 전체적인 수명을 확 갉아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후 혈당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운동이 최고거든요.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상윤님의 노쇠의 원인이자 결과들 너무 많네요. 이 두 분은 숫자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노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인 분이 질환으로 인해서 노화가 가속화되고 노년내과적인 관리가 필요했었던 분이 첫 번째 사례자분인 겁니다. 이분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복합적 질환에 더해서 다양한 부분의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여서 노쇠한 노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 노년내과는 이처럼 노쇠하냐, 노쇠하지 않으냐를 가지고 환자분의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윤님의 노쇠의 가장 큰 원인인 당 조절을 위해 운동은 필수인데요. 그러려면 우울감부터 극복해야 하는 상태. 식사도 영양적으로 당뇨병 환자한테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단을 저희가 짜서 그분이 그런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거고, 영양적으로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것들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야말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던 상윤님의 식단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염분은 줄이고 채소는 다양하게. 병희님의 식단은요? 동물성 단백질과 우유 섭취를 늘려야겠네요. 여기는 어딘가요?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빙판길이 많이 생기는데 균형 운동 같은 것들이 많이 요구가 돼요. 우리가 혹시나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심하게 다칠 위험이 없거든요. 네. 몸을 가볍게 움직여주는 그런 동작부터 해보실 거거든요. 팔을요 가볍게 그냥 앞뒤로 그냥 자유롭게 앞뒤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첫 번째 동작은 양팔을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 보실게요. 조금 더 속도 있게 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운동센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들었다가 내려보실게요. 무릎을 90도까지 올려서. 두 번째 동작은 다리를 들었다 내리면서 균형 감각을 키우는 건데요. 원을 그려주실 건데 한 발로 원을 그리며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중 재활 운동도 배워볼 건데요. 손을 수면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점프를 하실 거예요. 양손바닥으로 물 표면을 누리며 점프. 5, 무릎을 그대로 들어 올려서 그 다음은 물속에서 달리듯 한 발 한 발 업. 둘, 셋, 넷, 5,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동시에.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네. 하나 바꾸고 바꾸고 보세요. 바꾸고 6, 5 준비 운동부터 전신 운동까지 수중에서 안전하게 차례차례 해봤는데요. 조금 익숙해지면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관절에 큰 무리가 가지 않아 노년층이 하기 적합한 운동입니다. 넷, 5, 7, 아버님 잠수하시면 단 안전수칙을 잘 따라야겠죠.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게 좋은데 관절이라든지 발바닥 같은 데 가해지는 압력 등이 나도 모르게 당뇨병 환자의 위해가 될 수도 있는데 수중에서 하는 운동들, 특히 수영이나 수중 재활, 혈당 조절을 위한 유산소 근력 운동도 할 수 있으면서 이 운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한테서는 수중에서 하는 운동들을 권하게 됩니다. 솔루션 6일차. 먼저 박상률님을 찾아가 봤는데요. 오늘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신. 잘 있었어? 아이고, 얼굴 좋아졌네. 있는 반찬하고 아이고,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김치찌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아유, 기대가 되네. 난생 처음 요리에 도전한다는 상률님. 김치를 씹는다. 레시피대로 시작해 보는데요. 김치가 씻어서 씻어야 되겠다. 김치를 세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두세 번은 씻어야 되겠네. 어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률님. 김치 살려. 혹시 염분을 줄이는 솔루션 중이신 건 아니죠? 쓴 물에 끓인다. 어머나, 사진도 다 꺼내놨네. 어머나, 이거 어디 있던 걸 이렇게 다 꺼내놨어. 아이고, 동희 엄마랑 어머니 사진이랑 아버지 사진이랑, 야. 많이 생각나시죠? 아버지는 오래전에 가셨지만 어머니는 가신 지 얼마 안 네. 돼서 아이고, 참. 어머니가 아들 혼자 두고 가셔서 아마 걱정 많으실 거예요. 투박한 칼질이지만 최선을 다해봅니다. 쉽지 않네. 그래도 한꺼번에 끓이는 건가? 하여튼 뭐 일단 레시피대로. 아내 여의고 나서 20년을 어머니하고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이자 아내이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집어터 놓고. 조금은 달라진 식탁을 보여주실까요? 서툴지만 왠지 기운차 보이는 상률님. 끓어넘친다. 벌써 끓었나? 맛이 그래도 좀 드네. 오, 이렇게 많이 했어? 김치를 넣다 보니까 3분의 1만 3분의 1만. 오. 대접이 소홀하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야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던 누님, 슬쩍 한 입 맛을 보시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뭐다? 고춧가루. 그렇죠. 팍팍.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나 잘 끓였어, 아주.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으니까요. 자, 먹자. 이야. 자, 너 어떻게 먹는다고? 너는? 근데 이제 기본 세 가지 군이 있어요. 어. 야채, 채소군, 이렇게 당근, 오이, 토마토, 뭐 양배추, 고추 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해놓고 단백질, 뭐 고기도 먹고 가슴살도 먹고 이제 밥은 이제 현미 탄수화물. 탄수화물. 나도 너를 따라서 한번 그렇게 먹어보지. 그럼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먹어서 얼굴빛이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한 일주일 좀 넘었는데 이렇게 먹으면 배불러. 그래. 그리고 몸무게 이 뱃살만 좀 빠지면 좋은데 요거는 아직 아, 배는 그냥 놔둬. 놔둬? 걔는 그냥 같이 살아. 날살이야. 그럼. 뱃살 안 빼도 당뇨 수치만 정상되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나마 하던 노력도 안 하게 되잖아. 어머니의 빈자리도 이렇게 채워지는 거겠죠. 짠. 마십시오. 맛있다. 근데 불에게 익숙하지가 않아 갖고 그래도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래도 그 믹스 커피가 참 넌 향기만 맡아, 냄새만 맡아. 오랜만에 만난 누나 앞에서 제잘제잘 상율님 꼭 어린아이가 된 것 같네요. 영양제 여기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고요. 신경성 그랬고 그다음에 수면제를 제가 먹었었는데 참 약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노년 내과 진료 후 약도 줄였는데요. 다만 약은 임의로 줄일 수 없고 전문의와의 면밀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핫배가 많이 불려서 방구도 많이 나왔었는데 트림 방구, 핫배 부른 거는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담에서 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요? 제가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애착 관계가 좀 심했어요. 아, 속으로 어머니를 많이 미워했던 사람이라 평소에도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 하다가 막상 돌아가시니까 뭐 죄의식도 좀 들고 아, 죄의식도 드시고.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던 걸까요? 지금 어머니와의 문제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 대한 집착. 상률님에 대한 집착. 내가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러니까 그렇죠. 나를 택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머니가 거역 못하고 제가 봐도 막 연인 같을 정도로 예. 뭔가 강하게 좀 결속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아버님이 네. 군인이셨는데 아, 네네. 무뚝뚝하고 이제 뭐 가끔 들어오시고 집에 너는 잘해야 돼,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막 그런 경험이고 그때 제 마음은 아버지가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미워하게 되고 네. 어머니는 불쌍하고 네. 그런 감정으로 쭉 이제 고등학교 병날 때까지 결혼하고는 이제 싹 그게 없어졌죠. 그리고 갑자기 떠나고 다시 어머니하고 이제 합쳐지면서 그렇게 원했던 어머니하고 독립이 또 무산되는 거죠. 거라 네. 참 악연이다. 아, 그래서 내가 아주 제일 심한 말이 효자. 성률이 정말 효자. 성률이 효자 아닌데 속으로. 어머니 회한을 받아내기엔 너무 어렸던 상율님. 노인이 된 지금도 그 안에는 여전히 불안에 떠는 작은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가 필요했거든요. 네. 아, 미안하다. 그러게. 그랬었구나. 네. 조금은 나를 좀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죄책감이 아니라 참 고생했다라고. 그런 마음이 이제 최근에 들긴 했어요. 나 잘했어. 이만하면 열심히 한 거야. 네. 최종 목표는 융합된 관계였다면 이제는 관점을 좀 바꿔서 어머니도 한 인간으로서 한계점도 있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제는 좀 분리된 관계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를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지지, 예를 들면 친구나 또는 뭐 자식이나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상율님만의 온전한 행복을 응원합니다. 심리 상태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을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환기가 됩니다. 스트레스의 정도도 줄어들게 되면 활력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는 심리적인 저희가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건강받게 됩니다. 몸이 많이 상쾌해졌어요. 네, 운동 시작했습니다. 모두 파이팅! 자, 밝은 얼굴입니다. 하나, 둘, 셋. 재취업에도 도전한 상율님.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다는 수중 운동도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실천했는데요. 물에 뜨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 새로운 동작도 문제 없습니다. 상율님의 인생 속도 이제 조금 천천히 흘러갈 수 있을까요? 사주간의 솔루션 기간을 마치고 여러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과 동일한 검사들을 실시했습니다. 세게 차야 됩니다. 있으니까 위로 뻥, 세게 더 위로 세게 더. 여기는 지금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일까요? 대한민국의 서울입니다.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93, 네, 거기서 또 7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86, 69, 62, 55. 눈에 띄게 달라진 상율님의 인지기능 검사.
겹쳐 있는 오각형도 단숨에 그려냅니다. 불과 한 달이라는 시간이었지만 당화혈색소 수치가 3개월이 지나야 보통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수치가 8.8이었어요. 8.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0.6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약을 하나를 추가했을 때 저희 의사들이 기대하는 당화혈색소 감소 정도가 0.6이에요. 그러니까 약 하나를 썼을 때의 효과를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꾼 걸로 얻어내신 겁니다. 한 달 동안의 혈당을 보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요? 당화 알부민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근데 지금 17밖에 안 됩니다. 네. 일반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혈당 조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당화혈색소가 다음 달엔 더 떨어집니다. 그 다음 달엔 더 떨어져서 3개월 평균을 내면 아마 7점대 초반 정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31로 조절이 됐죠.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지금 31. 이것도 정상 범위로 떨어진 겁니다. 믹스 커피를 딱 끊게 된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신기해 정말. 매일매일 재던 당이 1시간이면요 보통 제가 300 올라와요. 300. 140, 2시간인데 150. 그리고 쭉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반원 이상으로 떨어지니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런 머리가 좀 맑아지고 몸이 좀 가벼워졌어. 몸이 확실히 짓눌린 것 같은 소매 젖은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거는 좀 없었어요. 사실 좀 새살이 돋는 것 같아요. 박상률님은 나이에 비해서 조금 노쇠했었습니다. 노쇠 전 단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검사한 거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네, 0점으로 떨어졌죠. 우울 지수가 감소하면서 인지 기능은 좋아졌습니다. 몸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내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 활동량도 늘게 되니까 뇌 기능도 좋아집니다. 내가 스스로 약 없이도 자기 시작하고 우울감과 관련된 약제도 끊고 그러면 더 좋아집니다. 이거 혈당 좋아지죠. 콜레스테롤 좋아지죠. 간 수치 좋아지죠. 기분 좋아지죠. 수면 좋아지죠. 뇌 기능에는 다 좋은 쪽으로 몸 상태가 바뀌게 될 거라서 이것도 현저히 호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더 제가 놀라웠던 건 사실은 요거였어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건데 예, 이건 왜 그러냐면 12월 달에 분속수가 84였어요. 네. 근데 1월 달에 되니까 127이 되잖아요. 50%가 증가한 겁니다. 걸음수도 보세요. 그때 2분이면 쭉 떨어졌던 게 지금 오히려 늘어나죠. 이게 뭘까요? 체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부상의 위험을 높였던 불균형까지도 교정됐습니다. 진짜 제가 봐도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손 한번 잡아요. 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네. 도 계속 많이 아프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꼭 네. 건강하셔서 알겠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정말 특히 고맙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빰빠밤 빠바바밤. 와. 제가 노력해서 뭐 돼본 적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잘 없는데 저도 제 자신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일도 해볼 생각이에요. 동네 가까운 데서. 지금까지는 귀하지 않았어요. 정말 귀하신 몸이 되고 보니까 내려가기 싫어요. 껍질을 벗고 나오는 저에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형님아 잘했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4개 병원 이외에는 노년내과가 없어요. 이 4개 병원은 그냥 사회적인 책무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노년내과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훨씬 더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의료진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못하고 있죠. 시간을 들여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왜 이게 필요하고 이분들에게 제공돼야 되는 의료 서비스의 최선의 형태는 뭐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향은 뭘까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야죠.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모아진다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